안녕하십니까.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는데 좀 재수 없으면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되지? 아이, 좀 그래요.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어, 사실은 제가 2019년 말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마사지 샵을 그때는 한 1,500만 원에 차려갖고, 그때가 마사지 베드가 한 12개, 13개 요 정도 됐어요. 10개에서 이제 13개로 확장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져서 망했어.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 코로나 한참 터지고 있을 때 막 백신이 나왔어. 백신이 막 얀센에서 나오고 화이자에서 나오고 뭐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그다음에 막 또 코로나 때 그때 하도 뭐 세계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 승인을 빨리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고 그 호이안에 헬스장이 잘 되는 데가 있었어요. 외국인 상대로 호이안 가격도 세고, 근데 그 외국인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이런 소문이 나갖고 외국인 손님이 많았어요. 원래 저는 원래 알고 있었고, 코로나 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매물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저는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 백신 나오면, 백신 승인 나면 바로 접종하고 다 될 줄 알았지. 그래서 헬스장도 한번 인수를 해본 적이 있고, 헬스장은 세 번째구나. 두 번째가 수지 네일입니다. 두 번째가 수지 네일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사지하고 네일이 거의 뭐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은 할 뻔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고, 그러면 헬스장을 일단 제외하고, 그 이렇게 댓글을 보고 있으면은 뭐 문의가 가끔 옵니다. 뭐 비용이 얼마 드냐, 뭐 직원 구하는 거 어렵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오픈 영상을 계속 숨겼던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제 성격이었으면은 뭐 좀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막 공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약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옛날 영상에는 다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는 비밀리에 작업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수지네일을 카피하는 업체가 생겨갖고, 좀 그래요. 좀 보고 있으면은 좀 너무 대놓고 뺏기니까 좀 마음이 그래 좋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 이름이 수지네일인데 상호가 똑같아. 그래서 나 얼탱이가 없어. 그리고 우리 메뉴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유튜브에 얘기하면 또 그대로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밀리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픈할 때까지. 근데 이제 간판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혹시 뭐 오픈했냐고 이런 소식이 들리길래, 그때부터 이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네일샵하고 마사지 샵에 가게 차릴 때 겪는 겪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네일샵을 모릅니다. 남자가 뭐 네일을 제가 받아봤겠습니까? 모르는데, 네일샵을 한 이유는 뭐냐면, 네일샵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9년에 마사지 샵 할 때는 저기 판반동에 있었어요. 저기 미케비치 쪽에 있었다고. 약간 외곽에 했어요. 월세 싼데 외곽에서 해서 1층 2층을 했고, 월세도 좀 싸게 구했고, 크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촉이야, 촉. 저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패키지 여행이 줄고 자유여행이 늘 것 같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그냥 촉이었어요. 한시장에 사람들이 더 몰릴 것 같다.
자유여행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시장에 사람이 더 몰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한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시장에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2019년대도 비쌌어. 코로나 전이랑 지금도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사지 샵밖에 할 줄 모르는데 한시장에서 마사지 샵을 하려면 월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시장 근처에 있는 대형 마사지 샵 있잖아요. 그런 거 월세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근데 제가 그때는 자본도 없었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돈 끌어다 쓰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기가 안 되잖아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쫄아갖고, 그래서 고민 하다가 네일샵을 선택했던 거는, 네일샵의 장점은 그겁니다. 공간이 작아도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침대가 없으니까, 의자만 있으니까 공간이 작아도 된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지네일 샵의 공간이 패디 좌석이 7개고 네일 좌석이 4개밖에 없었어요. 11개인데 지금은 14개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니까 확장하기는 힘들고, 또 공간을 활용해갖고 구겨 넣었어요. 자리 3개 확보하고 구겨 넣었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풀이 차니까, 이제 자리가 다 차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늘린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뭐 네일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일샵의 장점은 일단 공간이 되게 좋다. 공간이 많이 안 든다. 그래서 중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일샵의 단점은 직원 구하기 일단 어렵고, 그 네일샵을 이렇게 채용 공고를 해서 테스트를 하면 잘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그걸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5명이 필요하면 진짜 5명을 세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 고용해보고 자르고, 저 사람 고용해보고 자르고, 잘하는 사람 또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잘하는 애들은 또 여기저기 또 자꾸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네일샵의 단점은 네일을 한 번 받으면 최소 한 2주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행 왔을 때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지. 발각질 제거도 만약에 다낭에 3박 5일 왔다, 뭐 4박 6일 왔다, 뭐 그러면 발각질 제거라든지 네일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으로 못 해. 그게 단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사지를 또 말씀드리면은, 마사지는 일단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객단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마사지 샵이 외곽에 많이 있는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에요. 임대료. 이 중심에서, 센터에서 마사지 가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마사지 베드가 세로로 2m, 가로로 한 1m 정도 되나? 커요. 그러니까 하여튼 커요. 그 마사지 베드 놓으면 10개만 놔도 자리가 어마어마하고, 20개 놓으면 공간이 자꾸 잡아먹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신에 마사지의 장점은 1인 1마사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사지사를 잘 구하고 서비스가 좋고 하면 1일 1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매일 뭐 마사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여기 골프 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1일 1회 아니면은 뭐 2일에 한 번,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던데, 네일샵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네일샵은 좀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데라 갖고 좀 예뻐야 돼요. 인테리어가 후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클래식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인테리어가 트렌디해야 되는 거야. 트렌디해야 되고 소품 뭐 이런 거 전부 다 예쁜 걸 써야 돼. 예쁜 걸 쓴다는 거는 다 비싼 걸 써야 된다는 거지. 싼 거는 예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 인테리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절약이 되는 대신에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상승해요. 그래도 임대료가 더 커. 비중이 임대료가 더 커요. 자, 그리고 마사지는 임대료가 약간 공간이 큰 대신에 인테리어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클래식하게만 하면 돼요. 이게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화려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손님이 입장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더럽지 않고 그러면 돼. 그러면 되고, 가게를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직원. 제가 이제 와이프를 2020년 말에 만났거든요. 2020년 말에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마사지샵은 2019년 말에 했고 네일샵은 2020년 초에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만나기 전에 제가 다 했다고. 제가 직원 채용하고 직원 관리하고 수금도 제가 하고 월급도 제가 주고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빡세요. 힘든데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 사람이고 관리를 하는 걸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와이프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직원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잘 데리고 가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직원 채용까지 하는 건 좋아요. 직원 채용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월급 많이 주거나 뭐 대우가 좋거나 뭐 이래저래 뭐 하면은 직원 채용은 되겠지. 근데 직원 채용 후에 아니 어떻게 붙들어 둘 거냐 이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과 베트남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얘가 배신 안 하게 붙들어 둘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월급만 계속 올려주면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잡아 두기 위해서 월급 계속 올려주면 뭐 매출은 나와도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직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물론 장사가 너무 안 되면 너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야, 장사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직원 월급이고 나발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장사가 좀 된다, 이익이 나온다 하면은 중요한 거는 진짜 임금비입니다. 인건비고 인건비 플러스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게 장사의 비법이지. 뭐 얼마 듭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타트는 돈만 주면 다 됩니다. 싸게 주든 비싸게 주든 스타트는 다 돼요. 어떻게든 돼요. 다 대주잖아. 인테리어 공사를 자기가 직접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업자가 하잖아요. 물건도 자기가 사기만 하면 돼. 배달만 시키면 돼요. 배달시키면 알아서 다 해줘. 별거 없어요.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용도 중요한 거 아니야. 고용도 광고 내서 면접 보고 고용하면 돼요. 세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운영이야. 운영. 세팅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영에 대한 것은 무슨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님의 그게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세팅은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고, 사실은 한두 달 준비한 후부터 운영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컨트롤 잘해야 되는 게 비법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하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거는 개인의 소통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능력. 저는 광고만 해주고, 유튜브에 광고해주고, 지인들한테 광고해주고, 우리 골프 손님들한테 광고해주고, 저는 이제 가게에만 손님을 옥수한테 이렇게 패스해주면 옥수가 이제 직원들 케어를 계속 하지요. 그리고 가게를 운영해보면 클레임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클레임이 생겼을 때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레임이 생겼을 때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 클레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클레임을 얘기해 줬어, 직원한테. 야,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거는 왜 그랬냐라고 따지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간혹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자존심이 더럽게 세갖고 그걸 못 알아들어. 자꾸 자기 주장만 얘기해. 저희 네일샵에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기술은 되게 좋은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얘가 자만심이 너무 세나? 하여튼 그런 게 없는 거야. 자기가 기술이 좋으니까 손님은 왕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왕이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변명을 대길래 잘라버렸어요. 기술이 좋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의 생각을 따라가 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물론 기술이 처음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희 네일샵 직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잘한 직원도 있고 처음부터 못했던 직원도 있어요. 근데 옥수가 좋아하는 직원은 자기 의견을 잘 따라주는 직원, 그런 애들한테 잘해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느니까, 네일 기술이든 마사지 기술이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초보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세팅할 때는 기술자는 당연히 있어야죠.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잘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네일 기술자가 전부 다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인건비가 상승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너무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지 고집이 있어요. 때가 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때가 안 탄, 순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장님 말을 잘 들어주는 직원이, 그 직원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 거냐, 어떻게 성장시키면, 걔를 성장시키면 결국에는 가게가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에 대한 컨텐츠를 찍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문의가 계속 올 것 같아요. 문의가 계속 올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2호점이 조금 잘 되면, 지금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 되면 몇 달 뒤나 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볼까? 생각만 아직 생각만입니다. 그냥 아이디어 뿐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 방구석에 누워서 생각은 잘합니다. 실행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은 다 천재고, 생각은 다 세계여행 다니고 있고, 근데 현실은 안 해. 세계여행 안 해. 맨날 세계여행 가고 싶다 그러지 안 해. 뭐 다이어트 해야지 안 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프랜차이즈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뿐이에요, 그냥. 근데 자꾸 문의가 많이 오면 해볼까? 그런 단계인 거지.
지금은 100% 단계가 아니고 한 1% 단계. 해볼까? 대신에 조건이 필요하죠. 2호점이 잘 돼야 돼. 1호점도 계속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뭐가 수지에 타이틀을 드릴 수가 있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하여튼 이때까지 비밀로 했던 이유는 좀 그래요. 쳐다보는 눈이 많아서 비밀로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